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순열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 1단원에 배웠던 내용은 대부분 수학 우리가 하편에서 마지막 단원에 순열과 조합 배우면서 경우의 수 배우면서 이제 했던 내용이고,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이 진짜 이제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유니크한 내용, 고1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 자, 그 내용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도는 쉽고 어려운 정도는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1 때 배웠던 내용은 그냥 순수하게 중학교 수준의 어떤 경우의 수 세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복잡한 내용까지 세는, 그러면서 막 케이스를 나누고 여사건을 이용하고 구하는 건데, 지금부터 배운 내용에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거든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하니까 제일 처음에 배우기에는 약간 약간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들면서 헉 하는 느낌이 들지만, 요걸 이론을 배우고 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내 것으로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앞에 1단원에 비해서 더 평이한 풀만한 내용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정도 내용이고요. 뒤에 조합 부분에서는 일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중복조합 같은 경우 진짜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열 파트에서는 하나씩 이론을 정리를 할 테니까 요것만 잘 소화를 하시면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확신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중복순열을 배우고, 중복순열. 그러니까 이 중복순열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순열은 요거였죠. N 퍼뮤테이션 R 해서 요 말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한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 과정은 그래서 이런 거지. 뭐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는 요 N개의 서로 다른 숫자 중에서 숫자를 R개를 뽑아갖고 배열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숫자에는 N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경우의 수는 N-1가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은 또 N-2가지 들어가고요. 하면서 쭉쭉쭉 곱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은 이 개수가 R개가 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N-R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쌤이 했던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쭉 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과정이 뭐였어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슷해요. n 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합니다. n 파이 r.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똑같아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있지만, 여기서는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이거는 중복까지 허락해서 구하는 경우의 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두 번째 게 훨씬 더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n개 중에서,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할 거야. 그럼 자, 좋아요. 제일 첫 번째 들어가서 자리 숫자는 몇 가지? n가지. 두 번째는 몇 가지? 두 번째는 원래 이 앞의 경우는 첫 번째 사용했던 것을 써먹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n-1개 중에 뽑아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중복 순열은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중복 허락해서 배열하니까 제일 처음에도 1, 2, 3, 4, 5, 6, 7, 8, 9, n까지 전부 다 나오고요. 두 번째도요, 이 앞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n가지가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역시 n가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요, 역시 n가지 가능하고요. 여기 몇 개 있습니까? r개를 뽑아서 배열했기 때문에 r개의 n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이것을 n의 r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n파이 r은 이렇게 구하면서 공식은 n파이 r은 n의 r제곱, 그러니까 앞에 것에 뒤에 거 제곱, 이런 걸로 구하는 건데, 사실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이게 r의 n제곱과 n의 r제곱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구하느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 몇 가지지? n가지. 그 다음 몇 가지지? n가지. n이 계속 곱해져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n의 r제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순열은요, 오히려 그냥 순열보다도 훨씬 쉽고요. 이 자체가 그냥 끝이야, 이론이. 고등과정에서 더 이상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요 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리스 문자인데요. 그리스 문자 알고 있어요? 영어로 알파벳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N, G 이렇게 하잖아.
이 영어 알파벳인데 그리스 문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파벳에 대응되는 그리스 문자에서 뭐 이런 알지? 수학에서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많이 쓰잖아.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윕실론 쭉 가면서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 파이라는 기호예요. 파이. 영어 알파벳 P에 대응하는 숫자가 바로 파이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수열 배우면은 시그마를 배우는데 시그마 이미 뭐 배웠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게 그리스 문자에서 영어 S 알파벳 S에 대응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들 뭐 과학 시간에도 배웠는데 이런 거 이게 오메가인데요. 오메가 과학 시간에 뭐 저항 몇 옴이다 할 때 그 사용했던 거 오메가 뭐 Z처럼 생긴 뭐 제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스 문자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요 파이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중복 순열은요, 이론적으로 뭐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볼게요. 중복을 허락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중복 허락할 때, 0부터 4까지가 있으니까 뭐 4, 4, 4, 4, 4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숫자에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여기에는 0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1, 2, 3, 4가 들어가니까 네 가지. 여기에는요, 앞에 뭐가 들어갔든지 간에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0, 1, 2, 3, 4 들어가니까 다섯 가지. 여기도 다섯 가지 해서 곱해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10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중복을 허락할 때 이 숫자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 구하는 방법이 요게 세 자리 자연수야. 그럼 좋아. 두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구하지? 두 자리 자연수는? 여긴 0이 안 된다면서 네 가지. 그 다음에 여긴 다섯 가지 하니까 4, 5, 20. 한 자리 숫자 몇 가지입니까? 한 자리 숫자는 네 가지 해서 구하니까 정답은 124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0부터 시작해서 4까지 전부다. 여기도 0부터 4까지 전부다. 여기도 0부터 4까지 전부다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거 만약에 0이 들어가고 2이 들어가고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4로 보는 거야. 14로. 그러니까 이 앞자리 0이 들어가면은 세 자리 자연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 자리 자연수라고는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자 이겁니다. 뭐 또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가 3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 자리 자연수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처음도 5가지, 그 다음도 5가지, 그 다음 5가지 해서 곱하게 되면 정답은 125가 나오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000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빼기 1 해서 구하시면은 정답은 12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되겠어요? 전부 다 익혀내야 됩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구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일단은 좀 생각의 폭을 넓혀가지고 좀 유연하게 푸는 두 번째 방법. 됐습니까? 중복 순열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2-8번. 네. 두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에서 B로의 함수 개수를 구하십시오. 자, 이것도 이제 해볼게요. A가 만약에 이렇게 1, 2, 3, 4야. 네.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문제에서 A, B, C, D, E야. 뭐 함수 개수란 말은 뭐 이런 게 함수인 겁니다. 정의역상에는 모든 원소가 공역상의 원소랑 하나씩 대응됐을 때 이것들의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전부 다 화살표를 쏴야 돼요. 그러나 하나가 화살표를 두 개 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함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함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서로 겹쳐서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전부 다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는 거야. 1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A, B, C, D 5가지. 2가 대응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역시 5가지. 3은요. 앞에 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5가지. 5가지 해서 정답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은 정답이 625가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뭡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번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복 허락해갖고 4번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이걸 배열하는 겁니다. 1, 2, 3, 4에 맞춰갖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 A, B, D 가면은 A, A, B, D. 이렇게. A, B, A, D 하면은, A, B, A, D.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건데, 중복 순열은요, 또 그냥 순열. 그러니까 봐봐요. 그냥 순열과
중복순열은 너무 이 공식에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공식 알아야 되는데 공식에 집착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방금처럼 그냥 의미를 첫 번째 거 5가지네, 두 번째 거 4가지네, 세 번째 거 몇 가지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구하는 것이 더 혼동이 되지 않는 방법이니까 중복순열과 순열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추천합니다. 반면에 이제 조합이나 뒤 중복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를 알고리즘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문제를 풀거나 해석하는 과정들을 익히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좀 유연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집합 A에서 B로의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뭡니까? 화살표를 하나가 2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뭐냐면요. 이런 게 1대1 함수예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A는 A로 갔고요, 2는 C로 갔고요, 3은 D로 가면은 4가 C로가 안 돼. 4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가 대응되는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1대1 함수인 거야. 1대1 대응은요, 치역이 공역과 똑같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1대1 함수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몇 가지예요? 똑같이 5가지야. 근데 2가 대응되는 방법은 1이 대응하는 게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겁니다. 3은요. 1과 2가 대응되는 걸 제외한 나머지 3가지에서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은요. 2가지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5팩토리얼하고 똑같네요. 5팩토리얼 같은 거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외우십시오. 120. 네. 3팩토리얼 6. 4팩토리얼 24. 5팩토리얼 120. 외울 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순열을 할만합니까? 단 10분 만에 해결했을 정도로 중복순열은 순열만 제대로 이해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이제 약간 좀 고민할 만한 거리가 있는 사실 순열 부분이 4개가 나오거든요. 그냥 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이렇게 4개 나오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요거는 약간의 그 이론적인 어떤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를 들게요. 배열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A, B, C. 이런 걸 배열하는 겁니다. A, B, C. 같은 것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A, B, C를 배열하잖아요. 그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A, B, C를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3팩토리얼 되겠어요? A, B, C를 순서를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거니까 그냥 3개 전부 다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 그럼 이제 이게 어떻습니까? A, B, C를 배열하면 4팩토리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2개 자체가 A, B, C, D를 배열하는 거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래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봤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A1, A2, BC를 배열했다라고 쳐볼까? 자, A1이라는 문자, A2라는 문자, B라는 문자, C라는 문자. 요거 배열하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4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4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네. 근데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A, B, C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A1, A2가 서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몇 개만 배열해 볼게요. A1, A2, BC를 배열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거 A1, A2, BC도 있고요. A2, A1, BC도 있고요. A1, B, A2, C도 있고요. A2, B, A1, C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24가지입니다, 24가지. 근데 잘 보니까 어떠냐면은 얘하고 얘가 이렇게 카운트할 때는 달랐지만 이런 문자를 배열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어차피 A이고 이것도 어차피 A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1, A2가 AA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AABC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요 위의 상태에서는 다른 걸로 카운트가 되지만 아래 형태에서는 이것도 A이고 이것도 A니까 역시 AABC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뭘로 취급되냐면은 AABC라고 하는 형태 하나로 취급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A1, 이것도 A2, 이거는 A2, 이것도 A1. 요거 두 개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이걸 만약에 AABC를 배열한다는 경우에는 이 값이 AB, AC라는 거 하나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거랑 이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과정에 내가 24가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거는 몇 가지일까요? AABC를 배열하는 과정은 요거 두 개당 하나가 카운트가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당 하나니까 이거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이 값은 24 나누기 2 하니까 이 값이 12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2가지. 이 12가지 어떻게 구했을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AAAB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거 배열할 겁니다. 근데 요걸 바로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A1, A2, A3, B, C 요걸 배열하게 되면 몇 가지입니까? 이거 당연히 5팩토리얼 아니에요. 5팩토리얼. 서로 다른 5개를 배열하는 방법. 그러면 요거는 몇 가지가 되는지를 봤더니 요거를 배열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A1, A2, A3, BC나 A1, A3, A2, BC나 다시 말하면 A2, A1, A3, BC나 A2, A3, A1, BC나 다 쓸게요. A3, A1, A2, BC나 A3, A2, A1, BC나 이거 전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뭘로 바뀌는 겁니까? AAA, BC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차이점이 뭐냐? 봤더니 이거는 A1, A2, A3를 배열하는 방법 전체입니다. 이게 몇 가지입니까? 3팩토리얼 가지고 쓴 거죠. 왜냐면 A1, A2, A3를 배열하는 과정이 이게 A1, A2 두 가지만 있으면은 배열하는 방법 두 가지지만 세 가지가 있으면 배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 네 개가 있으면 4팩토리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 값이 이거 하나로 카운트가 된다는 뜻은 이거 자체를 그냥 쭉 배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이지만 같은 것이 3개 있는 수열은 5팩토리얼 중에서 이 AAA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만큼이 중복해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이 5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그래서 나누기 3팩토리얼 해주는 거야 이거. 3팩토리얼 나누는 게 뭐라고요? 바로 중복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카운트하는 거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정답은 5, 4, 20인가요? 20까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면은 이래요.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S개가 있을 때 이거를 모두 선택하여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열처럼 뭐 R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것 전체를 싹 다 배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그 전체를 싹 다 배열하는 거야. 그럼 원래는 N팩토리얼이죠. 근데 같은 게 있으니 같은 것이 있는 만큼을 나눠주는 거야. B팩토리얼, Q팩토리얼, R팩토리얼, S팩토리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연습 한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AAA, BB 배열해봐. 몇 가지입니까? 정답? 그냥 서로 다르다고 가정해서 5팩토리얼 나누기 A끼리 자리를 바꾸는 3팩토리얼 B끼리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또 해볼까요? AA, BB, CC 배열해보세요. 일단 서로 다르다 생각하면 6팩토리얼 나누기 두 개 같으니까 2팩토리얼,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어때요? 괜찮나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같은 것인 순열이고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2문제 나와 있으니까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게 서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굉장히 적절한 문제들입니다. 혼동이 되지 않게 잘 정리해 봅시다. 네 문자 A, B, C, D 중에서 한 문자는 2번 사용하고 나머지 세 문자는 한 번씩 사용해서 모두 5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A, B, C, D 이런 걸 갖다 나열하는 겁니다. 뭐 이거만 있는 게 아니죠. A, B, B, C, D 뭐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하는 거. 총 어쨌든 한 문자가 2개가 있는 거니까 A가 2개일 수도 있고 B가 2개일 수도 있고 C가 2개일 수도 있고 D가 2개일 수도 있고 뭐 4종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열하는 거야. 1번 방법 모두 몇 가지입니까? 이거 간단하죠. 요거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두 개를 배려한 방법은 2팩토리얼. 한 다음에 A도 두 개, B도 두 개, C도 두 개, D도 두 개, 네 종류가 있으니까 곱하기 4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기 정답은 240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5팩토리얼 120이니까 120 나누기 2하니까 60이니까 6, 4, 24에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면 요거 두 개 서로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달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A가 있고 여기는 B, C, D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방금 했잖아요. 네 가지. 같은 문자가 A가 두 개일 수도 있고 B가 두 개일 수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거는 양 끝으로 배정인 거야. 그럼 이 나머지가 몇 가지입니까? 나머지가 뭐 A가 들어가면 이 값은 B, C, D를 배열한 방법이니까 3개 배열한 방법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한 번에 배열하기 때문에 동시에 배열하니까 곱의 법칙. 됐습니까? 그래서 6, 4, 24가지가 되겠네요. 됐죠? 세 번째. 같은 문자가 이웃하도록, 요 이웃하는 이웃하지 않는 푸는 방법 지난 시간에 정했었죠.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붙어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A라고 치면은 AA가 붙어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B, C, D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웃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 묶음으로 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 묶음이야. 나머지는 B, C, D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면 되겠네. 따라서 4팩토리얼. 단, 묶음이 AA일 수도 있고요. BB일 수도 있고요. CC, DD. 따라서 곱하기 4에서 구하면 24 곱하기 4하니까 정답은 96이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할게요. 이번에는 C를 2번 사용하거나 D를 2번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C를 2번 사용하고 A, B, D가 되거나 또는 D를 2번 사용하고 A, B, C가 되는 경우 중에서 A하고 B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웃하는 방법이니까 이 A, B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한 묶음. 그러면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의 묶음을 배열하는 겁니다.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4팩토리얼. 단, 같은 것이 있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자리 바꿔 똑같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단, A, B가 이웃하는 건데 꼭 A, B 순서일 필요 없잖아. BA 순서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2팩토리얼까지 해주는 겁니다. A, B일 수도 있고 BA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다 보니까 이 값이 24가지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 동일하나? 역시 또 2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48가지. 됐습니까? 하나만 더. 5번. 양 끝에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다른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뭐지? 같은 문자가 오면 안 된대. 이거 방금 1번에서 몇 가지였습니까? 240가지였잖아요. 근데 같은 문자 하는 거 24가지였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럼 다른 문자 어떻게 갑니까? 이 사건으로 240 마이너스 24 하면은 이 값이 216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할만합니까? 좋아요. 이렇게. 자, 2-10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 바로 길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길찾기 문제를 구하는 과정은 학교 내신이나 각종 수학 교재에 빠짐없이 전부 다 나와 있고요. 이 정석 교재에 있는 문항들을 전부 다 학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길찾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길찾기 문제 중에서 가장 원시적이면서 오히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지난 시간 아니고 지지난 단계 1단원에서 우리가 합의 법칙으로 셈이 막 1, 1, 1, 1, 1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막 기억납니까?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원시적이야. 그래서 이 길찾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길이 있어.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최단거리로 가고 싶어. 최단거리.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최단거리. 요렇게
요렇게, 뭐 요렇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최단거리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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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법들이 되게 많죠. 근데 이 구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차피 이 사람이 최단거리를 가면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오른쪽으로 3칸 가야 되고요. 위로 2칸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단거리 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3칸, 위로 2칸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가는 이 화살표를 배열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것인 수열이니까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구한다는 뜻인 겁니다. 선생님 진짜 가능합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배열하다 보니까 오른쪽, 오른쪽, 위쪽, 위쪽, 오른쪽 이렇게 배열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말인 거야. 아, 너는 여기서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고, 위쪽 가고, 위쪽 가고, 오른쪽 가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배열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가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배열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가는 길이의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를 몇 칸인지를 세, 세로를 몇 칸인지를 세. 그럼 총 5칸이죠? 5팩토리얼 나누기 가로 팩토리얼, 세로 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합의 법칙보다 왜 강력하냐면은 이 길이 엄청 많아. 엄청 많으면 이걸 언제 더 더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합의 법칙도 가능한가 해볼까요? 이거 1, 1, 1, 1, 1 하면 더하게 되면 값은 2가지, 더하게 되면 3가지, 더하게 되면 3가지, 더하게 되면 이 값은 4가지, 더하게 되면 6가지, 더하게 되면 10가지 해서 더하게 되는 값은 10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단순히 길을 찾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중간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어요. 뭐 중간에 어떤 길을 지나면 안 된다. 어떤 길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그 제한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이 문제에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찾는 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이제 뭘 잡아야 되느냐? 중간 지점을 잡는데 이 중간 지점을 잡는 팁이 하나가 있어요. 그 팁은 뭐냐면은 실제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봐봐요. 그냥 쌤이 이 문제에서 여기 길이 전부 다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내가 A에서 D로 가는데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한 거야.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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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그러니까 A에서 D로 가는 방법은 A에서 요 점을 지나서 이 점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거나 또는 A에서 요 점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거나 A에서 이걸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거나 A에서 이걸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거나 A에서 이걸 지나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각각의 방법들은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거 당연하지. A에서 D로 가는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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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중에 하나를 안 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어요? 가는 경로에 대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중간지점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을 지나면 여기 동시에 지날 수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최단 경로가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지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그래서 동시에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지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5개의 점들은 반드시 이 중에 하나 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중간 지점 잡아서 푸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먹었으면 P라고 놓고 여기 Q라고 놓고 이거 R, S, U라고 하면은 A에서 P를 지나서 D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지나서 D로 가는 경우, 점점점에서 이렇게 나눠서 풀면은요,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든지 간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쌤, 그러면요, 반드시 쌤이 했던 것처럼 중간 지점 잡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2점, 2점, 2점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을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가거나, 이 점을 잡아서 이렇게 가거나,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잡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좀 쉽게 구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 점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 A에서 D로 가는 최단 거리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 전부 다 있다고 치면은요,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10팩토리얼 나누기 오른쪽은 6개, 위쪽은 4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 있다고 치면은. 근데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지나는 거는 제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빨간색 지나는 방법은 이미 여기를 지나버리면 빨간색 지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지나게 되면 무조건 빨간색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 이해겠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지금 경우 중에서 빨간색을 지나는 전체 경우의 수는 오직 A에서 이 점까지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다 빼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당연히 한 가지, 최단거리. 여기서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위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래서 구해보니까 19, 8, 7 나누기 4, 3, 2, 1, 4, 2, 8, 3 해서 210이고요. 여기는 빼기 15인가요? 네, 195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1에서 B를 지나지 않는 길은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B를 지나는 경우를 빼라는 뜻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앞에서 195가 됐잖아. 여기에서 이 점에서 B를 지나서 B에서 D로 가는 거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B로 가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 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네온 박스 안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위로 한 칸, 두 칸이야. 그러니까 자 195에서 빼기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A팩까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B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은 똑같죠?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위로 한 칸, 두 칸 해서 똑같이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서 곱해주시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A에서 B를 지나서 D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구한 게 전체 경우의 수. 이건 B를 지나는 경우의 수. 예, 빼고 나니까 이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 10이거든요. 10. 예. 그래서 100이니까 정답은 95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에서 그 다음 문제. C를 지나지 않는 길은 몇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C를 지나는 말은 요 중간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먼저 A에서 C, 여기까지 가는 걸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를 구해가지고 이 빨간색 경우의 수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생긴 블럭을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입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위로 두 칸이기 때문에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사실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1.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가는 방법은 똑같죠. 하나, 둘, 세 개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에서 곱하시면은 A에서 저 C점을 지나서 D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구해보니까 요 값은 15, 14. 14 곱하기 3 하니까 4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95에서 42를 빼니까 15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이번에는 처음 네 번째 1에서 B와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아니 모두 지나지 않는 경우? 모두 지나지 않는 경우? 아니 방금 195에서 그잖아요. B를 지나는 방법은 몇 가지였어요? 아까 100가지였잖아. 이걸 빼고 나니까 한마디로 하면 B를 지나지 않은 방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C를 지나는 방법이 42가지였어요. 이걸 빼고 나면은 B도 지나지 않고 C도 지나지 않는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B를 지나는 방법 100가지 맞아요. C를 지나는 방법 42가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길,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길 이란 뜻은 이거 한글 잘 그어야 돼요.
B하고 B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C 지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은 B 또는 C를 지나지 않는. 아, 잠깐만요. 말이 헷갈렸네. 다시. B 또는 C를 지나지 않는 거랑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것은 집합교에서 합집합과 곱집합의 관계를, 합집합과 교집합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 말인 거야. 아, B하고 C를 모두 지나면 안 돼? B하고 C를 모두 지나면 안 돼? 여기 B야. 여기 C야. 봐봐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갖다 쳐봅시다. 이거 4번에서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한글 문제라서 좀 잘 읽어봐야 돼요.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이거 답이 아니야. 자,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그러니까 B를 지금 지나버렸지. 여기 답이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안에는 지금 B하고 C를 동시에 지나는 걸 뺀다는 뜻이 아닙니다. B하고 C를, 그러니까 B도 지나면 안 된대. C도 지나면 안 된대. 그 말이 지금 B하고 C를 모두 지나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 이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이런 거밖에.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게, 아니 선생님 이거 B하고 C를 동시에 지나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B하고 C를 동시에 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주황색 같은 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B하고 C를 모두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은 B도 지나면 안 돼, 그리고 C도 지나면 안 돼. 이 말인 거야. 이게 않는 때문에 조금 말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하는 방법은 구하는 거죠. B를 지나는 게 100가지야. 빼주고요. C를 지나는 게 42가지야. 빼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B를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C를 지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한마디로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 된 겁니다. 더블 카운팅 된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똑같은 거를 2번 제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요 주황색 길 같은 거 한 번만 딱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2번 빼버렸기 때문에 더하기 B하고 C를 동시에 지나는 것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B까지 가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2팩토리얼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서 가는 방법은 똑같이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구하니까 이 범위 값이 30까지. 그래서 정답은 95에서 42 빼니까 53에서 30을 더하니까 83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195 빼기. 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갈 말이 B 또는 C를 지나는. 해줘야지만이 요것의 계산 결과가 B하고 C하고 모두 지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국어 같은 게 워낙 스마트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긴 문장을 읽을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신문에 뉴스를 보거나 어떤 인터넷에 글을 보면 글이 되게 짧고 읽기 편하게 돼 있거든. 이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긴 문장 때문에 좀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B도 지나면 안 돼, C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B 또는 C를 지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 이제 합집합 구하는 과정. NB 더하기 NC 마이너스 N 비교집합 C, 뭐 이런 방법으로 합집합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분배 법칙하게 되면은 빼고 여기 거 더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2-10번까지 진행했고요. 이번 단원 이론 중에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원순열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순열은 좀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순열이 좀 볼륨이 큽니다. 다만 볼륨이 크지만 오늘 해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잘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원순열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